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부부가 같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치매 환자분들은 정상이던 사람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뇌세포와 뇌혈관이 손상이 되어서 기억력이나 언어 기능, 시공간 기능, 판단력, 계산력, 수행 능력 저하, 이런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 우리 부인이 치매 또는 우리 남편이 치매라고 진단을 받았으면 그 말 안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는 사람의 대부분의 역할을 이제 배우자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 환자의 배우자분들은 일반인 배우자에 비해서 기억력이라든지 언어 인지력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기능이 빠르게 좀 감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평생 동안 같은 환경을 많이 이제 공유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처음에는 이제 각각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오래 살면 부부가 서로 닮는다라고 이제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남편 또는 우리 부인이 좋아하는 것도 서로 같이 공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격도, 그 다음에 보는 거, 어디 여행 가는 거, 그 다음에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같이 받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 그럼 남편의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이건 부인의 스트레스도 되는 거잖아요. 또는 이제 집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안 돼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남편 일, 부인 일 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겪어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의 같이 공유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에 걸린 환자분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어떤 위험 인자는 이 배우자에게도 거의 같이 노출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란셋 의원회라고 하는 저널의 의원회에서 치매는 왜 걸릴까? 치매 위험 인자로 14가지 정도의 이제 발병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난청,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 그 다음에 낮은 교육 수준, 그 다음 흡연, 우울증, 이제 사회적 고립, 그 다음 외상성 뇌손상, 신체 활동 저하, 그 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주 환경 중에 대기 오염도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과음, 당뇨, 그리고 최근에 더 2가지 포함된 게 시력 저하라든지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고 전체 치매의 한 40% 이상도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14가지의 위험 인자들은 사실은 유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치매의 발병 위험 인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치매를 일으키는 발병 위험자 14가지는 부부가 대부분 같이 공유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분당 서울대에서 연구한 연구는 한국인의 인지 노화와 치매에 대한 이제 전향적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60세 이상의 한국인 부부 784 쌍을 이제 대상으로 대기 오염을 제외하고 조절 가능한 이런 이제 치매 위험 인자들을 2년마다 계속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유하는 생활 습관 중에 어떤 것이 치매 발병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 연구 결과 배우자가 치매인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그런 부부들은 교육 수준이나 신체 활동, 흡연, 외상성 뇌손상, 우울증과 같은 그런 치매 위험 인자를 공유하고 있었고요. 특히 배우자가 치매 환자인 경우에 신체 활동 부족과 이에 따른 우울증 심화가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우울증, 그 다음에 신체 활동 부족,
그 다음에 인지장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치매 노인을 배우자로 둔 그 부인분이나 남편분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가족분들도 같이 관리를 잘해서 치매 환자의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위험인자를 잘 관리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치매 위험인자 14가지를 부부가 함께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감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도 꾸준히 하고, 운동도 부부가 같이 하고, 혈압 관리, 고지혈 관리, 그 다음에 우리 남편분이 막 TV를 계속 볼륨을 올리면 시끄러워 죽겠다고 당신 TV냐고 막 이러면서 이 집에 당신만 사냐고 막 이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귀가 안 들리는 난청이 생겼나 한번 의심해보고, 청력 검사에서 난청이 생겼으면 보청기도 하게 해드리고, 또 남편이 담배 피고 이러면 이제 이런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담배를 이렇게 끊으십시다. 과음도 마찬가지죠. 위험인자 14가지를 사실 혼자서만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관리해서 나 혼자 치매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부인이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나도 치매 안 걸리고 잘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년부터 우리가 꾸준히 서로 부부가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합쳐서 치매 위험 인자를 서로 관리해주고 체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부부가 노년에 치매에 안 걸리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부부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